네, 오늘부터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도 하죠. 선거운동 막판에 이뤄지는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반대로 유권자들이 충분히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알 권리를 제한할 뿐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죠. 신현 반장이 이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네, 총선 D-6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되는데요. 아닌데 오늘도 뉴스에 여론조사 나오던데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오늘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공개 금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건 전에 조사한 걸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깜깜이 기간을 두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수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걸 설명하는 정치학 용어도 있습니다. 부정 혹시 밴드웨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예. 무슨 뜻인지도 아시죠? 밴드웨건은 포장마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언더독 효과. 예. 설명을 제가 뭐 영어로 된 효과들은 잘 모르지만 언더독은 이제 탑독과 반대말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부장의 유머고요. 실제로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웨건과 포장마차는 어떤 연결고리인지 한 번 더 물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요, 한마디로 편승 효과입니다. 우세한 쪽이 있으면 될 사람을 밀자라고 표가 쏠린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 후보는 좀 밀리니까 불쌍하니까 찍어주자 하는 심리가 이 반대의 언더독 효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표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에선 한국 외에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정도가 있을 뿐인데요. 국내에서도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알 권리의 제한이자 시대의 착오적인 규정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른바 초접전 선거구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아예 조사마다 1, 2위가 뒤바뀌는 지역도 전국에 1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4곳이 부산에 몰려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진구 갑입니다. 자, 지난 6일 서울경제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38.5%,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34.7%를 기록했고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결과인데요. 서 후보가 44.2%, 김 후보가 39.2%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차이의 조사로 이렇게 갈리는 걸 보면 예측 불허의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론조사가 엇갈리는 초접전 지역구도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장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130석은 무난히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긴 하지만 네, 130석은 무난하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아예 승기를 잡았다, 과반을 넘겨서 압승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 변수로 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좀 힘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죠. 자, 사실 매 총선 때마다 당시의 여당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총선 전의 판세 분석 종종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20대 총선을 한번 볼까요? 이 당시의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고요. 김무성 대표는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180석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80석, 결과는 전혀 달랐죠. 민주당이 총 12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1당을 빼앗겼습니다. 이 당시의 변수로는 국민의당의 선전이 꼽혔습니다. 자, 19대 총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여당이 선전했는데요. 이때도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목표를 135석으로 잡았었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MB 심판론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여소야대까지 노리던 시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얻었습니다.
이 결국은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두터워진 무당층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매일 빵빵 터지는 정치권의 막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발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